그래서 이 단위를 쭉 보면서 명령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자칫 너네가 좀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끊어서 하는 거고 오늘도 약간 조금 템포를 늦춰서 할게요. 상당히 자주 쓰는 것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 잘 기억을 해두고 일단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챔퍼. 야, 이 챔퍼까지 하다 맞췄냐? 쿼드 챔퍼까지 했지 이거. 진홍아. 어. 이 챔퍼하고 쿼드 챔퍼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면 돼. 어. 그리고 이런 챔퍼가 그러니까 다른 기능이 있는데 이런 중간에 엣지가 있으면 이렇게 쪼개는 기능도 있는데 이게 외곽에 위치한 엣지가 있어. 이거 팁이다. 팁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가구 같은 걸 만들 때 보면은 이제 너네가 내가 여태까지 알려준 것만 해도 너네가 어떤 가구를 쉽게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가구들을 만들 때 보면 외곽선에서 이런 기준선이 있을 때 여기서 15씩 예를 들어 등간격으로 띄어야 되는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이 챔퍼를 이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외곽선을 이용하고 이 선택을 하고 챔퍼를 준 다음에 이 값을 15로 입력하게 되면 15로 입력하게 되면 여기 이 간격이 15가 되게 돼요. 어? 지금 보면은 여기 박스가 15 된 거 보이지? 이 크기가 얘들아, 그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너네가 이런 길이를 재거나 아니면은 이 좀 스케일을 알고 싶을 때 있잖아. 그냥 그 테이프라는 걸 이용해서 길이를 재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근데 굳이 그걸 꺼낼 필요가 없어. 그냥 예를 들어 여기가 15인지 알고 싶어요. 15 그 거리를 알고 싶어요. 이러면 그냥 15짜리 박스 그리면 돼요. 15에 15에 15 이러면 끝이야. 어?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 나눴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한 3등분을 해야 돼. 3등분을 하게 되면 니네가 이 길이를 재서 나누기 3을 해서 이게 아니라 박스를 하나 그린 다음에 이 박스 세그먼트를 조정해서 이렇게 되면 3등분 되잖아. 어?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직선이나 그런 가로 세로 직선의 그런 등분을 할 때는 이거를 나누기 할 필요가 없다. 스케치업처럼 그냥 박스 하나 그려가지고 이렇게 두고 이 친구를 지시선으로 쓰면 된다. 음, 그런 거 하나의 팁이고. 그래서 챔퍼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간격을 띄워둘 수도 있다. 챔퍼를 이용해서 외곽선 같은 경우에는 잘 기억을 하고 챔퍼가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걸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쿼드 챔퍼는 사각으로 쪼개는 형태. 그래서 엣지가 홀수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이 쪼개는 형태를 균일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둬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제 밑에 브릿지부터 시작을 해보신다. 브릿지, 커넥트, 크리에이트 쉐입 다 중요한 거예요. 자주 쓰는 거고 니네들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이 브릿지라는 거는 니네가 볼 수 있는 게 엣지 단위에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폴리곤 단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약간 그 만들어진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두세요. 브릿지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엣지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숫자 2 누르고요. 엣지 단위를 활성화시켜주고 2 누른 다음에 자기가 예를 들어 연결되는 면의 생성을 원하는 엣지 두 개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선택을 해주고 여기 보이는 브릿지라는 명령어를 클릭만 해줘도 현재 선택되어 있는 폴리곤 두 개가 연결되면서 면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게 브릿지라는 명령어예요. 브릿지. 그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막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교수님 브릿지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덩어리의 폴리곤에서만 브릿지는 적용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둬라. 예를 들어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개는 브릿지란 명령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친구를 한 덩어리를 만들려면은 8 폴리를 만들어주고
어태치로 하나로 만들어 줘야지만 엣지 단위를 볼 수 있고, 엣지 단위에서 이 두 개의 엣지를 선택하고 브릿지를 클릭하게 되면 연결되는 이렇게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았지?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커넥트 봅시다. 커넥트. 커넥트라는 친구 살펴볼 텐데, 이 커넥트는 뭐냐면 이런 엣지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선택할 때 보면은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지금 드래그 했죠. 그럼 걸려있는 엣지들은 모두 셀렉트된 형태였고요. 그렇게 됐고, 커넥트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 선택한 엣지들을 관통하는 새로운 엣지가 만들어져. 관통해버려. 그래서 여기 보면 커넥트거든. 이 커넥트를 클릭하면 관통하는 엣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고. 그리고 이거는 보통은 세팅 창으로 많이 쓰는데, 이 커넥트를 클릭해 주게 되면 이렇게 세팅 창이 열리게 되고요. 옆에 있는 세팅 창 네모난 거 눌러줬다. 눌러줬고, 여기서 이 생성될 엣지의 개수라든가 혹은 핀치로 밀어주거나 아니면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 친구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커넥트. 이 친구 자주 쓰는 거예요. 커넥트. 스플라인 단위에서도 버텍스에서 커넥트가 있었고 여기서도 커넥트가 있었다. 그래서 명령어가 동일해서 니네가 좀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좀 몇 번 실습을 하다 보면 어떤 의미인지 니네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거야. 응? 유나야 알았지? 응. 오케이 클릭하면은 이 명령어가 종료되게 되고, 만약에 이런 선택된 엣지가 길이가 틀리게 되면은 그 길이 틀린 거 비율을 맞춰가지고 커넥트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직선이 아닌 형태로 커넥트를 실행할 수도 있다. 오케이. 이게 커넥트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다음 크리에이트 쉐입. 중요한 친구예요. 되게 자주 쓰는 친구고 중요한 친구입니다. 이 크리에이트 쉐입이란 게 뭐냐면 엣지 단위에서 니네가 따로 띄어내기를 원하는 엣지를 선택하고요. 선택하고 여기서 오른쪽에 보이는 세팅창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리니어 형태가 아니라 스무스 형태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리니어로 바꿔주고 이름을 지정해 주게 되면 뭐 이름 지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크게. 리니어 형태로 바꿔주고 OK를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선택됐던 엣지들이 이렇게 스플라인 단위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영진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폴리곤 단위 엣지를 니네가 스플라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모델링 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띄어내게 되면은 스무스 형태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세팅창 클릭하고 리니어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크리에이트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쓰냐면 줄눈 만들 때 익스테리어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줄눈이나 인테리어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뭐 줄눈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좀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보여줄까? 어때?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줘. 왜 줄눈? 보여줘 말어. 다음 거 해? 그러니까 지금 웨이트 폴리를 만들고 일단 폴리곤 단위의 명령어인데 이거를 플립해서 좀 보기 편하게 합시다. 그리고 아이솔레이트로 모드를 전환하자.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얘네가 단순하게 뭐 인셋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줄눈을 모델링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걸 사각으로 쪼개서 부드럽게 만드는 모디파이어가 있었지. 그지? 그거는 이 메쉬 스무스를 위에다 얹히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터레이션 수치를 높여주게 되면은 점점점 부드러운 곡면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래쪽에 보면 기억하라는 명령은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아이소라인 디스플레이예요. 이 친구 체크를 끄게 되면은 실제로 폴리곤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여 있었지. 됐죠? 이 형태에도 보면 얘들아, 이 형태에도 위쪽에 8 폴리를 또 쌓을 수 있어. 스탯을 또 올릴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브릿지라든가 크리에이티브 쉐입이라든가 뭐 이런 명령어들을 다 적용할 수가 있다. 줄눈을 만드는 쉬운 방법,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엣지를 모두 선택을 하고 여기서 크리에이티브 쉐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방금 배웠다시피 선택되어 있는 엣지들이 모두 분할이 떨어져 나왔겠지. 스플라인으로 생성이 됐겠죠. 이렇게 생성이 됐겠죠. 그지? 자, 물어보자. 스플라인 지금 렌더링하면 나오냐 안 나오냐 유나야. 이거 렌더링하면 스플라인 렌더링된 결과물이 나와 안 나와? 그래 안 나와. 어? 스플라인에 일정하게 빌트인 섹션, 그러니까 빌트인으로 정해진 도형을 가해서 두께를 주는 명령어. 민성아 뭐야? 맞는 것 같아. 민성아 소리는 안 들리는데 맞는 것 같아. 익스트루드가 맞나요? 아 익스트루드 씨. 아, 내가 질문을 잘못한 모양이다 민성아 미안해. 내가 한 질문이 뭐냐면 이게 지금 두께가 없잖아요. 선이 두께가 없어서 이 선에 일정한 두께를 주는 명령어가 있었어요. 오, 안 와봐. 민성이 안 와봐. 오, 민성아 뭐야? 어? 강의할 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거든. 하나는 쉘이었고요. 하나는 모디파이어. 여기 없네. 재성이 안 와봐. 재성이 표정 봐. 아는 표정이야. 윤재성으로 넘어가자. 표정 아는 표정이라 그래. 표정 너무 자신감 있게 있지 말아라. 그래, 학회장. 이태환. 네. 뭐야? 학회장은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편견을 네가 깨줘, 태환아. 죄송합니다. 누가 왜 누구 민성이? 수입인 것 같습니다. 와 수입 그게 벌써 줬어요 제가. 늦었어. 아까비. 응? 수입을 주게 되면은 스플라인에 정해진 섹션을 정해서 두께를 줄 수 있다고 그랬어. 수입. 불과 지난주에 한 거예요. 이래서 시험을 봐야 돼, 니는 무조건. 무조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줄눈의 표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3D로 튀어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마감재의 오파시티를 적용해서 렌더링을 줍니다. 약간 투명도를 부여해서 렌더링 하게 되면 이게 줄눈처럼 보여요. 이거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 더 보여줄게. 하나만 알려주면 서운하잖아, 그치? 다른 방법도 있어요. 라인 기본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 렌더링이라는 옵션이 있어. 렌더링. 이게 지금 스플라인 단위에서 나온 거다. 렌더링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그 렌더러블이라는 이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을 렌더링 앞쪽에 있는 이 옵션을 체크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라인에 자기가 지정한 형태로 서클의 형태로만 됩니다. 기본 형태는. 그래서 이렇게 두께를 줄 수가 있어. 이 티크니스를 올려주게 되면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지겠지 얘들아?
이거는 스플라인의 기본 옵션이고요. 그리고 사이드 수를 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몇 개의 면으로 원을 구성할 거냐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다 이제 투명도를 줘요. 재질에서. 그렇게 주게 되면 이게 줄눈처럼 보입니다. 이게 익스테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 모델링 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아요?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익스테르 하시는 분은 거리에 따라서 이 줄눈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은 좀 대응하기 힘들 수가 있어. 쉽게 두께를 좀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일단 너네들 알아야 될 건 수입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폴리곤 단위에서 줄눈 만드는 방법은 전체 폴리곤 셀렉트 한 다음에 나중에 이 다음에 나올 거야. 인셋이라는 친구가 있거든. 인셋을 하게 되면 같은 형태로 한번 접어줘요. 인셋. 바이 폴리곤 하게 되면 한번 이렇게 접어준다고. 어? 접어주고 여기서 두께 값을 주는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줄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 니네들 이거 스케치업에서 이거 줄눈 만들 생각해봐. 모델링 할 생각해봐. 민성아 다음 주까지 스케치업에서 공면에 줄눈 만들어 오는 거 연구해 올래? 루비 2가지나 공부해야 될걸? 어? 멀티 옵셋이랑 멀티 푸시앤풀? 잘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저런 게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이는 크리에이트 쉐입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다. 이 명령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수민아? 음, 다음 거 합시다. 다음 거. 그 다음은 이제 에이트 폴리 단위가 넘어와요. 여태까지 한 건 엣지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할 게 이제 보더 단위라는 건데 보더라는 거를 폴리곤에서 어떤 단위를 의미하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보면 되는데 보더는 외곽으로 열려 있는 엣지의 집합이야, 유나야. 어? 알았지? 외곽으로 열려 있는 엣지의 집합이라고, 웅재야. 그러면 여기서는 보도가 몇 개 있게요, 웅재야. 지금 내가 선택한 이 하늘색 여기는 보도가 몇 개 있게. 한 번 클릭했고요. 2번 클릭했습니다, 웅재. 어? 2개가 있게 돼. 알았지? 거기 끄덕여도 돼요. 어. 그래서 이게 단위가 보도라는 거고 일단 단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거고요. 보도는. 그리고 자주 쓰는 명령 같은 경우에는 보도에서는 캡이라는 친구를 자주 씁니다. 캡. 뚜껑을 닫아준다. 어? 그래서 여기서 안쪽으로 있는 이 친구한테 만약에 캡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뚜껑이 닫히게 돼요. 캡. 이렇게. 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보통은 이런 형태에서 많이 쓰죠. 뭐 이렇게 박스가 있다. 박스가 있는데 엣지들이 많이 있다. 에이트 폴리 에이트 폴리 위쪽에 폴리곤이 없어. 딜리트. 어? 보더가 지금 보면 하나죠. 이거는 그지? 위쪽에 열려 있는 부분 하나 보이지, 그치? 보더가. 그래서 보더 단위를 선택하고 보더 단위를 선택하고 여기 한번 클릭하게 되면은 열려져 있는 엣지들의 집합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캡을 실행해 주게 되면은 이 뚜껑이 닫히게 됩니다. 캡 이렇게. 어? 그래서 좀 복잡한 모델링을 할 때 메시 스무스를 주고 난 다음에 쓰기도 하니까 보더 단위에서 캡 명령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음. 자, 다음 폴리곤 단위 봅시다. 폴리곤. 폴리곤에는 그쵸 누가 주었냐 이거.
니네 그 이은진 교수님한테 배울 때 쪽지 시험 같은 거 많이 봤지? 수민아. 쪽지 시험 이렇게 시험지 만들어 가지고 푸는 거 막 이런 거 안 했냐? 안 했어요. 그지? 어. 어떻게 요즘 시대공원 시대인데 쪽지 시험을 보냐? 맥스 파일로 문제를 안 만들어 했어요. 줘야지. 어? 시대공원 안 시대인데. 하셨어요. 알았어. 그래서 폴리곤 단위를 한번 살펴보자. 명령어가 뭐가 있는지. 일단 에디트 폴리가 있고요. 4번 누르게 되면 폴리곤 단위가 선택이 돼요. 4번 누르게 되면 폴리곤 단위고, 이렇게 되면 이 면의 하나하나, 이 폴리곤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줄 수 있고, 이 단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죠. 일단 폴리곤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 명령어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익스트루드라는 게 있어요.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클릭하고 이걸 빼게 되면 이렇게 쭉 앞으로 이 면이 돌출되게 됩니다. 돌출을 시키는 거야, 면을. 그지? 이렇게 돌출을 시켜주고,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쓰는 일은 많이 없고요. 값을 넣어줘요. 150이면 150, 200이면 200 이렇게 값을 넣어주게 되거든. 그렇게 값을 넣어줄 때는 옆에 있는 이 세팅 창이라는 걸 클릭하고 여기다 우리가 값을 넣어줄 수 있거든. 도출된 값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50 정도 빼볼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면이 뽑아져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옆에 타입이 있는데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명이 약간 애매하니까 요 다음에 베벨로 하자. 알았지? 베벨로. 같은 형태니까 일단은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익스트루드를 쓸 때 요거는 이제 한번 튀어나온 정도만 실습해 보시고 이 다음에 내가 한 가지를 얘기해 줄게.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친구들이 이 스케치업하고 스케치업의 푸시앤풀하고 이거하고 많이 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얘들아 이거를 아래쪽으로 빼려고 그래. 이 높이를 낮추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거꾸로 익스트루드를 시키려고 그래. 근데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푸시앤풀로 아래로 내리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오지.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게 100만큼 아래로 이 친구를 거꾸로 도출시키려고 하거든. 그럴 때는 마이너스 100을 하게 되면은 폴리곤이 겹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가 생겨.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거꾸로 해. 나머지 것들을 돌출시켜. 됐지? 그리고 이 전체 점을 잡고 돌출시킨 만큼 다시 내리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유사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과물은 똑같지만 보면은 그 스케치업에서 푸시앤풀하고 이거 형태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 얘는 사각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 사각 폴리곤 구성 자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스케치업은 니네가 그렇게 뽑은 다음에 메시 스무스라는 그런 서브 디바이드 명령을 주게 되면 폴리곤이 작살나요. 근데 지금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서브 디바이드 메시 스무스를 줘서 이 면을 쪼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다고. 단순히 생긴 형태만 보고 파악하면 안 되고 이 방법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베벨. 자, 베벨할 때 요거를 알아두면 좋아요. 자, 보게 되면 이 베벨을 먼저 명령을 살펴보고 이 타입을 살펴봅시다. 베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 4개의 폴리곤을 선택했단 말이지. 그리고 베벨을 주게 되면 높이값과 이
돌출된 면의 크기를 너네가 조율이 가능해. 베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줄 수 있는 게 명령어 베벨의 뜻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팅창을 클릭하게 되면은 돌출시킬 높이라든가 아니면 아웃라인의 크기, 그러니까 이 돌출된 면의 크기를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0을 입력해주고, 예를 들어 이 친구를 마이너스 50을 입력해주게 되면 이렇게 안으로 작아지게 되고요. 만약에 밖으로, 그러니까 사이즈를 키우고 싶다 그럴 때는 외곽으로 20만큼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0 주게 되면, 마이너스 20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이렇게 모델링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타입이 나오게 되는데, 이 베벨을 실행했을 때 얘들아, 왼쪽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아까 그 익스트루드에서도 봤던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똑같이 익스트루드 베벨 뭐 타입이 있어. 그 타입의 설명을 하는 게 여기 왼쪽에 보이는 친구입니다. 이 오른편에 보이는 이 친구들, 비포 애프터가 있는데, 먼저 그 그룹의 형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룹에서 베벨 한번 해볼게요. 그룹에서 아웃라인은 건들지 말고, 만약에 높이값만 예를 들어 한 150 정도로 주게 되면은 익스트루드하고 똑같은 형태겠죠. 아웃라인은 손대지 않으면. 그지 민성아? 어? 다음 형태가 되는데, 이 그룹이라는 기본적인 형태는 뭐냐면은 선택되어 있는 폴리곤들을 노멀 방향의 평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모두 평균적인 방향으로 이 친구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만.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평균으로 이 친구들을 동시에 돌출시켜주는 방법이 그룹이란 타입을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거하고 차이점 볼게요. 옆에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명령어 종료하고요. 로컬 로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면들이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다 다르지. 재성아. 그지? 이 바라보는 방향을 유지하면서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두 번째 옵션인 로컬 로멀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을 유지하면서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아까 그룹하고 틀리죠? 그룹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모두 평균적인 방향으로 이 친구를 돌출시켰다고 치면은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바라보는 방향을 유지하면서 돌출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재용아, 웅재야,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친구는 뭐냐면 바이폴리곤인데, 이 바이폴리곤은 만약에 이 친구 이걸로 한번 살펴보자. 뭐 베벨이든 익스트루드든 이거 튀어나오게 하는 명령어를 주게 되면, 예를 들어 150을 튀어나오게 해볼게. 그룹으로 튀어나오게 하게 되면은 붙어 있는 방향을 그러니까 노멀 방향의 평균으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평균치로 일률적으로 이 친구를 튀어나오게 해. 일률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로컬 로멀로 하게 되면은 각각의 면이 바라보는 방향을 유지하면서 튀어나오게 한다. 이렇게.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바이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폴리곤이 서로 떨어뜨려 버리는, 상관없이 그냥 튀어나와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한번 실습을 해봐, 세 가지를. 그래서 그룹으로 할 때는 한 방향으로 다 튀어나와 버리는구나. 그리고 로컬 로멀로 하게 되면은 각 폴리곤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유지하면서 튀어나오는구나. 그리고 바이폴리곤을 하면은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 폴리곤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인식해서 각각 튀어나오게 되는구나. 이렇게 실습을 해볼 수 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세요. 유나야 됐어요. 그래서 바이폴리곤 그룹 로컬 로멀이 나오게 되면 징어 같은 뜻으로 보통 쓰입니다. 모델링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렇게 애들이 많이 없지. 화면 이렇게 안 나오냐? 오케이. 화면 계속 정한다고 있었구나. 방법을 보여드린 거고요. 쓰고 나면은 종료 잊지 마시고요. 언아이돌 하게 되면은 이 다음 형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이제 인셋이란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한번 접어주는 거거든. 폴리곤을 접어진 형태를 만들어주는 건데 인셋을 할 때도 이 세팅 창을 클릭하게 되면은 아까하고 유사한 형태를 볼 수가 있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선택되어 있는 친구를 한 번에 다 접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단체로 50만 하자. 그래서 이렇게 접어준 형태고, 만약에 바이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선택되어 있는 폴리곤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인셋의 명령어를 적용시켜 주는 거겠죠. 이렇게 이 인셋도 자주 쓰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둬라. 강민아 롤하는 거 아니지? 조강민? 그래서 이거는 방금 보여줬다시피 줄눈을 모델링 할 때 쓰기도 하는 방법이니까 자주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몇 개 안 남았어 이제. 와. 아 기쁘다. 한번 해버리자. 다음은 풀립이라는 형태입니다. 우리 사실 풀립이라는 거는 몇 번 봤어요. 이 형태를. 그지? 그러니까 풀립은 항상 뒤집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폴리곤의 노멀 방향. 존재하는 면을 노멀으로 했고 그 노멀 방향을 반대로 뒤집는 형태를 풀립이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 선택되어 있는 이 폴리곤들을 반대 방향으로 뒤집고 싶어. 그럴 때는 풀립이라는 명령어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노멀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풀립. 오, 강민이 열심히 적네. 조강민, 너 열심히 적는다고. 다 보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디태치는 이 다음에 디태치를 볼 텐데 디태치 같은 경우에는 선택되어 있는 폴리곤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띄어내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완전히 분리된 형태의 폴리곤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거야. 얘하고 아무 상관없게. 그래서 디태치라는 형태를 보게 되면은 여기 있게 되는데 클릭해주게 되면 이렇게 깜빡하면서 이 친구가 분리되는 형태가 되게 되고요. 더 이상 얘랑 관계가 없죠. 이게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폴리곤을 분할해버린 거야. 그래서 디태치라는 형태도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보마. 디태치의 반대가 뭐였지, 보마? 그래, 어태치. 그래, 두 개를 다시 붙여주고 싶으면은 어태치를 실행해주게 되면 이제는 한 덩어리가 되게 되는 거고요. 한 덩어리가 되게 됐을 때 아까 배웠던 브릿지라는 명령어가 실행되겠네요. 그래서 한 덩어리 됐을 때 브릿지라는 걸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연결되는 폴리곤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라는 명령어는 폴리곤에도 있어요. 이거 잘 안 써서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쓰는 친구들이 있더라. 그래서 알려줄게요. 이런 폴리곤이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이거는 브릿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어태치 해줘야 되거든. 그래야지 브릿지가 실행되지 민수야, 그지? 어? 에디트 폴리 적용시켜주고 어태치로 두 개가 붙어야 돼요. 붙고 여기하고 여기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에 브릿지를 하게 되면 이게 연결되게 돼. 이렇게 폴리곤으로 연결이 돼 버린다고. 아까 엣지에서 면으로 연결됐지, 그치? 폴리곤으로 마찬가지로 연결됐고, 그리고 브릿지의 다른 사용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서로 마주보는 면이 있다. 안쪽에 솔리드한 상태고 이면하고 만약에 이면하고 선택한 다음에 이걸 브릿지 해버리잖아. 어? 그럼 구멍이 뚫려. 이렇게. 자, 구멍. 됐지? 그리고 만약에 이면하고 선택하고 또 브릿지 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관통하는 통로가 만들어져. 이렇게. 아, 이 꼬였냐? 다른 면 선택하고 해보자. 이렇게. 어? 이렇게 구멍을 뚫어줄 수도 있다. 알았지, 민수야? 음. 근데 아까 여기하고 여기는 왜 안 되지? 버그인가? 서로 꼬여버리네, 이거는. 이건 지우고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런 브릿지라는 형태가 있다는 거 폴리곤에서도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엘러먼트 단위인데 이 엘러먼트 단위가 뭐냐면은 그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이 엣지들의 모임이 보더였지. 외곽으로 열려있는 엣지들의 모임이 보더였잖아. 그지? 이 폴리곤 한 덩어리를 이 폴리곤들의 덩어리의 모임을 붙어있는 덩어리의 모임을 엘러먼트라 불러요.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개가 중간에 엣지가 스플릿이 되어 있는 거거든. 분할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덩어리가 두 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자기는 이 덩어리가 두 개로 나뉘는 게 싫다. 이걸 한 덩어리로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버텍스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웰드를 실행해 주게 되면은 이 점들이 지금 위치만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 그 친구가 점 모두 하나로 되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바뀌게 됩니다. 웰드 해주게 되면 더 이상 이거는 두 덩어리가 아니라 한 덩어리가 되게 돼. 이렇게. 수민아, 이거를 두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 이 엣지 선택한 다음에 뭐 하면 된다고 그랬지? 이 두 개를 분할하는 거? 쪼개버리는 거? 잠시만요. 어. 브레이크? 버텍스 단위에서 브레이크를 해줘도 돼요. 근데 엣지 단위에서는 명령어가 조금 틀렸지. 스플릿 해주게 되면 이 두 개 덩어리가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엘러먼트의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됐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무빙하게 되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분할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에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니네 작업 효율을 확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래. 그게 뭐냐면 셀렉션 방법이야. 물론 니네가 선택할 때 그냥 드래그로 선택하면 되고 그냥 클릭 한번 하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선택이 되겠지만 너네가 엣지 단위나 폴리곤 단위를 선택할 때 방법을 한 가지 알고 있으면 작업 효율이 확 올라가게 된다. 예를 들어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엣지 단위에서 통용되는 거고요. 엣지 단위. 엣지 단위에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엣지를 하나만 선택을 해봐 얘들아. 하나만. 엣지를 단위해서 이 주전자의 엣지를 하나만 선택을 해보십시오. 선택했어요? 이 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셀렉션이라는 이 메뉴에서 링과 루프가 있어요. 링과 루프. 루프는 뭐냐면은 이 엣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엣지들을 한 번에 선택을 해버리는 게 루프예요.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의 엣지를 선택하고 루프를 클릭해 주게 되면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엣지가 동시에 이렇게 선택이 된다.
돌려서 보여줄까? 이렇게 다 됐어요. 이게 루프입니다. 엣지 단위 루프. 링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향성을 가지는 엣지들을 모두 선택해 버리는 거야. 진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다 있네요. 엣지들이 돌아가는 형태가 있죠. 링을 클릭해 주게 되면은 같은 방향성을 가지는 엣지들을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이게 링과 루프의 차이예요. 이거 알아두면은 너네가 셀렉트 할 때 편하게 된다. 호성이가 뭔가 궁금한 게 있나 봐. 원호성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내 강의 경력으로 봤을 때 분명히 궁금한 표정이었는데. 어. 그리고 이런 셀렉션 방법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폴리곤 단위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하나의 폴리곤을 선택할 때도 이런 방법을 알아두면은 좋은 게 있는데, 폴리곤 단위에서도 선택하는 것 중에 링하고 비슷한 친구가 있습니다. 링 루프하고 비슷한 친구가 있어요. 봐봐. 하나의 폴리곤을 선택하고, 민수야. 하나의 폴리곤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 친구를 움직여 보게 되면은 지금 바뀌지? 쉬프트를 지금 누르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거든? 먼저 하나를 선택해야 돼. 바뀌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방향성을 가지고 폴리곤들을 싹 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은 연결되어 있는 폴리곤들이 한 번에 이렇게 셀렉트가 돼버려요. 쉬프트. 쉬프트. 어. 지원아 좋지 이거 되게. 그리고 맥스 셀렉트 방법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런 폴리곤 단위에서 셀렉트를 하잖아. 근데 이게 언두가 된다는 게 큰 장점이야. 폴리곤 단위에서. 그래서 만약에 폴리곤들을 여러 개 선택하다가 실수로 이거 선택했어. 그럴 때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셀렉션이 해제됩니다. 혹은 니네가 전체를 해제해버렸다 하더라도 잘못 클릭해서 전체를 해제해버렸다 하더라도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게 돼요. 셀렉트 단계가. 이게 큰 장점이야. 근데 스케치업에서 이거 안 돼. 유나야. 스케치업에서 하다 빡친 점 많잖아. 이게 큰 장점이다. 분위기 좋아. 한 가지 더 해주자. 교재 없는 거야. 원래 이거보다 훨씬 많았는데 애들이 너무 지루해가지고 많이 줄인 게 지금 이 상태야. 자, 이렇게 어떤 특정 폴리곤이 선택된 상태에서 폴리곤을 혹시라도 폴리곤 선택할 때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데 컨트롤 누르면 여러 개 이렇게 선택돼요. 컨트롤 누르고 셀렉트 누르면 그렇게 되고 잘 봐. 지금 이 폴리곤 단위를 선택했지. 폴리곤 단위지. 근데 어쩔 때가 있냐면은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폴리곤에 포함된 버텍스들을 셀렉트 해야 될 일이 있어.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단위를 전환해 주게 되면 편집 단위를 전환해 주게 되면은 이 폴리곤들에 포함되어 있는 엣지나 버텍스가 이렇게 셀렉트가 되게 됩니다. 헐. 다시 밑에 걸로 할게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은 아까 그 폴리곤 단위에 포함되어 있던 버텍스들이 셀렉트가 되게 되는 형태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 누르고 단위를 전환하게 되면은 포함되어 있는 선택되어 있는 그 폴리곤이나 아니면 엣지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단위의 편집 단위가 선택이 돼 버려요. 알겠어 모르겠어 유나야 모르겠어 알았어. 자 여기 폴리곤을 선택한 거예요. 폴리곤들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 조금만 해보자. 4개로 해보자. 4개로 4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필요한 게 나는 지금 여기 폴리곤에 포함된 버텍스들을 선택해서 뭔가 편집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기 보면 셀렉션 있죠. 단위. 이 친구를 컨트롤 누르고 버텍스 단위로 전환하게 되면은 현재 폴리곤 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버텍스들이 셀렉트가 되게 돼요. 이렇게. 지원아 언더스탠? 민지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니네들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다시 하나 더 하자. 컨트롤 누르게 되면은 포함되어 있는 게 선택이 돼 버리는데 쉬프트를 누르고 전환하게 되면 쉬프트를 누르고 전환하잖아? 그러면은 현재 선택되어 있는 거에 가장 외곽에 있는 애들만 선택이 돼. 외부에 있는 애들만. 그래서 만약에 나 이거 지금 엣지가 필요한 게 이게 필요해. 엣지 단위가 이게 필요해서 이걸 선택을 해야 돼. 그럴 때는 쉬프트를 누르고 엣지 단위로 전환하게 되면 가장 외곽에 있는 친구들만 이렇게 셀렉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플립 해주면 덩어리 나뉘지 이렇게 엘러먼트로 나뉘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떼어낼 수 있죠. 이런 편집도 가능하게 되는 거야. 셀렉트를 잘하면. 됐죠? 재성아. 윤재성 너무 표정 진지한데 너 롤 하지 않냐 혹시? 게임 안 좋아해? 네. 그 폴리곤이나 엣지 단위 특히 폴리곤에서 자주 쓰는 방법인데 너네가 되게 셀렉트를 편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를 선택할 때는 미안하다. 여기서 하자.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이런 폴리곤을 선택할 때 폴리곤 단위에서 단위는 4번 폴리곤이야. 폴리곤 단위에서 하나를 선택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이 폴리곤에서 보면은 아까 링루프가 비활성화되고 엣지에선 링루프였는데 그로우하고 슈링크라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그로우를 클릭해주게 되면은 선택되어 있는 레벨이 한 단계가 올라가게 돼. 더 외곽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선택하게 돼요. 이 그로우. 만약에 좀 넓은 면에서 하게 되면 만약에 넓은 면을 가지고 설명해주면 그로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 이렇게 연장된다. 선택되어 있는 범위가. 연장되고 만약에 슈링크를 해주게 되면은 반대로 줄어들게 돼. 그로우, 슈링크. 그냥 폴리곤 단위 선택하고 하면 그로우 슈링크 해봐. 그럼 돼요. 그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로우 슈링크도 엣지 단위에서 있어요. 그로우 하게 되면 엣지가 연장되게 되고 슈링크 하게 되면 엣지 단위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선택된 단위가. 그러니까 그로우 슈링크라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버텍스도 되겠지. 그로우 슈링크 그로우 슈링크 선택하고 해야죠. 이렇게 그로우 슈링크로 셀렉트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가끔 쓰기도 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다. 골 때리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 셀렉트 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셀렉션 메뉴 아래쪽에 보면 소프트 셀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소프트 셀렉션 찾았어요? 유나야 찾았어? 확장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Use Soft Selection이라는 이 체크박스를 체크하게 되면은 특이한 형태의 셀렉션이 되게 되는데 만약 이걸 체크를 안 하면은 이 버텍스는 다른 애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버텍스이기 때문에 무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뾰족하게 된단 말이야. 뾰족하게 되는데
여기 보이는 유즈 소프트 셀렉션을 딱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색깔이 주위에 생겨요. 그리고 이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다. 폴오프되는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지금 70인데 대략 이 값을 150 정도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선택되어 있는 주위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색깔이 번지게 돼. 한 250 줘볼까? 이게 색깔이 보일 때까지 이렇게 연장하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걸 무빙하게 되면은 부드러운 무빙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더 크게 줘볼까? 500으로? 이렇게. 수민아. 정수민 알았지? 그냥 손으로 오케이 사인 하면 돼. 오케이 사인.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소프트 셀렉션의 의미입니다. 항상 맥스는 너네가 쓰고 나면 꺼둬야 돼. 만약에 이거를 끄지 않으면은 셀렉트 무비, 그러니까 편집할 때 짜증나겠지, 그치? 그래서 쓰고 나면 비활성화 시켜둬라. 이렇게. 재성 이걸로 막 뭔가 어마어마한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표정이야. 사람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겠다. 너네들 잘하잖아, 그지? 아르마. 응? 와, 이거 하면 이거, 야, 대박이다, 이거. 와. 민수 막 이걸로 막 캐릭터 만들어 오고 하겠네, 막. 메르시 만들어 오고 막 그러겠네, 민수. 그래서 이런 셀렉션 방법이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로우 슈링크 이렇게. 다음 폴리곤에서 이제 한 가지만 셀렉션 방법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폴리곤 단위에서. 폴리곤 단위에서 셀렉션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오브제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무슨 친구가 있냐면 바이 앵글이라는 애가 있어. 바이 앵글. 이거는 뭐냐면은 너네가 셀렉트 되게 될 각도를 정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바이 앵글을 활성화시켜주고 5를 입력하게 되면은 5도의 변화가 없는, 예를 들어 붙어있는 폴리곤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한 2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 꺾여져 있는 게 2도 차이가 나. 그런 친구들을 한 번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바이 앵글을 체크를 하고 위쪽에 폴리곤을 셀렉트 해주게 되면은 이런 셀렉션을 해줄 수가 있다고. 지금 한 번만 클릭했지 얘들아. 한 번만. 그러니까 위쪽에 판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5도 이하로 나기 때문에 위쪽에 판이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부분에 오게 되면은 각도 차이 커지잖아. 연결되는 각도 차이가. 그래서 선택이 안 되게 되는 거야. 알았지, 유나야? 응.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선택해 주려면 이 값을 뭐 한 45도 정도 높이고 선택하게 되면 아래쪽이 선택이 되겠죠. 각도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좋은 선택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워. 그리고 내가 니네들 괜찮은 거 한 가지 보여줄 테니까, 야, 내가 일부러 하나 빼먹고 있거든, 강의를. 실수로라는 걸 하나 빼먹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니네가 그 기초 강좌를 보면서, 아, 교수님,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왜 안 알려주세요? 막 이런 질문을 하기 원했어, 민수야. 근데 왜 안 해, 질문? 되게 좋은 건데. 유나, 너 거기 여기 기초 강좌 봤어? 카페에 올라와 있는 거? 봤어, 안 봤어? 기초 강좌, 이거 봤어, 안 봤어, 이거? 어? 거기에 보게 되면 처음에 이 오브젝트를 볼 때 니네가 보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니네가 모델링을 할 때 실제 모델링을 할 때는 그림을 놓고 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도면을 갖다 놓고 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 많이 생겨.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그래. 그럴 때 보면은 뒤에 있는 그림을 보려면 방법이 없는 거야.
만약에 뒤에 있는 그림을 보려고 엣지 모드로, 엣지 온리 모드로 전환해서 엣지만 보이게 하면 뒤에 있는 그림 사라지잖아. 어? 니네 그 문장 만들 때 경험했잖아. 그림이랑 이게 똑같은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잖아. 그지 지원아? 어? 그럴 때 어떤 모드가 있냐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잘 들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Alt X를 누르게 되면은 이 친구가 시스루 모드가 되게 돼. Alt X 수민아. Alt랑 X랑 따로 누르면 안 돼요. 동시에 눌러야 됩니다. Alt 누르고 X. 시스루 모드를 종료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Alt X 누르면 돼요. 니네가 이걸 알면은 F3, F4 모드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면하고 비교해 보려고 보통 이 작업하거든. 그러면은 도면하고 맞는지 사진하고 맞는지 확인할 때 Alt X 눌러버리면 뒤에 있는 게 보이잖아. 준현아, 그 아이솔레이트 모드 단축키는 뭐냐? 아이솔레이트. 오, 맞았어. 이 모양 봤어. 맞았어. 어.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봐, 준현아. 아, 그렇지. 아, 준현이. 좋아, 굿. 어. Alt Q를 누르면 아이솔레이트 모드 활성화. 그리고 우클릭한 다음에 엔드 아이솔레이트 하게 되면 원래 모드로 돌아오는 거예요. 됐지? 아, 이거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자야.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자고. 사실 니네가 휴일이 껴있어서, 이번 주에 내가 과제를 안 내줄 생각이었거든. 좀 놀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영수야, 그지? 되게 좋아한다. 너는 피카츄 만들어 와야 된다고. 아니, 그런데, 그, 이제, 우리가, 마냥 놀기만 할 수 없잖아. 그치, 민수야? 응? 음. 야, 근데 좀 내가 시험 안 봐도 니네가 이거 좀 공부해오면 안 되냐? 내가 꼭 막 시험 보고 협박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얼마나 비민주적이야. 그게 보면 안 돼? 어? 민수야, 거기다, 민수랑 의견을 좀 나누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적으로 합시다. 여러분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민주적인 수업이 되도록 합시다. 어떻게 생각해, 민수야? 과제 안 내주시고 각자 공부하는 걸로. 어, 민수, 윤재성 표정 되게 박다, 너 지금. 한박 웃음을 지어주네. 어? 무슨 아프리카에 별풍선 받은 BJ 같네. 한박 웃음을 지어주네. 한박 웃음을 지어줘. 아주 그냥. 일단은 그 과제 디벨롭해서 낼 친구는 얘기했던 친구들만 제출하고요. 일단 다음 주는 과제 없는 걸로 합시다. 알았지? 어, 혹시 불교 신자면 저기 절에 가서 어? 가고 이렇게 합시다. 어? 어. 이거 어떻게 암기를 시키지, 얘를. 어차피 좀 있으면 중간평가구나. 8주차 내니까. 음. 그래. 중간평가 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여라. 음. 다음 내용 봅시다. 이게 내 수업 통틀어서 가장 지루한 수업이었어, 이게. 2년 커리큘럼에 제일 지루한 수업이야, 이게. 유나야, 그렇다고 격하게 고개를 끄덕여주면 어떡하냐. 내가 뭐가 돼, 지금. 수업 내 방금 끝났는데. 어? 예제 파일. 되게 중요한 거 나온다. 그룹과 피봇이라는 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했는데, 어려운 거. 진짜. 암튼. 자,
파일 일단은 지금 1-10 그룹 피봇 이 메뉴예요. 이 메뉴이기 때문에 오픈하시고 첫 번째는 그룹은 별거 없어. 그룹은 그냥 이 그룹의 그룹이라는 형태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개 떨어져 있는 엘러먼트들을 좀 예를 들어 본드로 붙인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밴드 같은 걸로 묶어둔다는 얘기야. 이걸 가끔 풀어서도 써야 되니까. 본드로 붙일 때는 어태치. 그냥 끈으로 묶어둔 정도가 그룹이라고 기억을 하면 돼. 그지? 그래서 이런 의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오브제를 분할했을 일도 있고 머티리얼도 따로 들어갈 거고 막 이런 작업을 진행하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그룹을 묶어주는데 그룹으로 묶어주는 건 뭐냐면은 그룹의 그룹 메뉴를 보게 되면은 뭐 그룹, 언그룹 뭐 이런 그룹에 관련된 메뉴들을 볼 수가 있어. 왼쪽에. 여기서 그룹을 풀어주는 건 언그룹이고요. 선택되는 친구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주는 거는 그냥 그룹의 그룹입니다. 네. 그럼 그룹의 이름을 지정하게 되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둘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니네가 벽면 작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각 인면도별로 모델링을 묶어놓거나, 그지? 뭐 바닥별로 그룹으로 묶어놓거나, 천정을 따로 그룹으로 묶어놓거나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게 되겠지. 그래야지 작업이 수월하게 돼요. 그리고 그룹 메뉴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예를 들어 이건 하지 말고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서 어떤 그 엘러먼트를 디태치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폴리곤들을 디태치를 했어. 이렇게 디태치를 해볼까? 지금 이 그룹 안에 들어있는 폴리곤들을 디태치했지. 그런 다음에 내가 그룹을 닫았다. 이제 그룹 편집 끝났어. 그룹을 닫아. 문제가 뭐냐면은 이 폴리곤에서 디태치 시킨 친구는 이 그룹 안에 속해 있지가 않아. 이렇게 떨어져 나와. 그룹에서. 이건 그룹이고 얘는 떨어뜨린 폴리곤들이고. 이렇게 되면 좀 작업할 때 귀찮거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알려주는 명령어인데 외부에 따로 떨어져 있는 이 오브젝트를 그룹 안으로 속하게 하는 거. 그게 뭐냐면 그룹의 어태치예요. 그룹에 어태치를 하게 되면은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오브젝트가 이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태치 클릭하고 이 그룹을 선택해 주게 되면 이제 그룹으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그룹에서는. 그럼 한 덩어리가 됐어요. 위쪽에 있는 걸로 실습해 볼까? 이 오브젝트 선택하고 그룹에 어태치 클릭 해주게 되면 그룹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이 다음에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한 개념이야 지금. 어떻게 이걸 너네들한테 잘 설명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 재성아. 미나야. 잘 보고 있죠? 캠 좀 켜주세요. 피봇이라는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피봇. 그 폴리곤 단위를, 그러니까 모든 모델링은 원래는 피봇이 있는데 중요하고요. 이제 맥스만 국한돼서 얘기를 해주고, 너네들 스케치업도 배웠으니까 스케치업도 얘기를 해줄게. 모든 폴리곤에는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있어. 그리고 그 중심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은 너네들 이거를 이 툴을 이 맥스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언리얼로 넘긴다든가 아니면 루미온으로 넘긴다든가 아니면은 뭐 트윈모션 넘긴다든가 이렇게 서로 호환돼서 많이 쓰거든. 그때 니네가 피봇이라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게 되면 되게 혼란스러워. 그래서 피봇에 관련된 거를 니네가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보이는 어떤 오브젝트를 내가 탑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 탑에서 박스를 하나 만들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피봇의 위치를 바로 알 수가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무브를 하려고 이 무브를 클릭하잖아. 그러면 이 트랜스폼 기즈모라 부르는 이 XYZ를 지칭하는 친구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친구가 피봇의 위치예요. 피봇의 위치입니다. 이게 중심이야.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 같지 않냐? 재성아? 그지? 되게 쉬운 얘기지, 그치? 이게 피봇이야. 그런데 이 피봇의 위치를 편집할 수가 있어. 너네가 이 피봇의 위치를 원점에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는 위치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편집이 가능하다. 그게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은, 단축키로 알려줄까? 메뉴 위치로 알려줄까? 일단 먼저 단축키로 간단하게 해볼까? 유나야? 인서트 키를 누르게 되면 키보드 자판 중에 인서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 피봇의 위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내 키보드에 인서트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노트북? 내 노트북에 인서트랑 딜리트랑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메뉴로 하겠습니다. 메뉴 위치로 하자 민수야. 메뉴 중에 뭐가 있냐면 크레이트, 모디파이, 패널 옆에 보면 하이라키라는 메뉴가 있다. 하이라키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어펙트 피봇 온리라는 친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봇의 위치, 즉 중심의 위치를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친구를 활성화 시켜주면 돼요. 하이라키 패널에서 어펙트 피봇 온리. 그런 다음에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게 돼. 영영 알았지? 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니네가 피봇의 위치를 수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피봇의 편집을 마쳤잖아. 피봇의 편집이 끝났어. 그러면은 어펙트 피봇 온리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게 되면 이 편집이 맞춰지게 돼. 이렇게 되면은 이 트랜스폼 기즈모, 우리가 무빙을 하려고 하는 트랜스폼 기즈모 위치가 이렇게 외부로 오게 된다. 이런 편집이 가능하다. 궁금하지 지아야? 이걸 왜 알아야 되지? 궁금하지 지아야? 그지? 이걸 왜 알아야 될까? 그지? 니네가 많이 하는 작업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로테이트라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한번 보여줄게. 하지 말고 그냥 이해가 필요한 거 보세요.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뭐 구조물을 만들 때나 아니면은 오브젝트를 배치할 때, 오브제를 배치할 때 얘를 기준으로 돌려야 될 때가 있어. 뭐 테이블의 의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겠죠. 샹들리에 각각의 조명이 그런 예겠죠. 그지? 이럴 때 보게 되면은 얘는 지금 피봇의 위치가 주전자의 센터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편집하는 방법은 돌려서 갖다 놓고 뭐 이렇게만 해줘야 돼. 그지? 근데 지금 배운 대로 어펙트 피봇 온리를 이용해서 이 중심을 이 박스의 중앙에 갖다 놓을 수 있으면 로테이트 할 때 편하겠지. 이런 오브젝트를 정렬하는 방법, 어디 센터에 갖다 놓고 민맥스에 갖다 놓고 영영아 뭐였냐 그게 단축키가. 메뉴 이름도 알려줄게. 얼라인이야 얼라인. 안 들리는데? Alt A예요. Alt A. Alt A 누르고 원하는 타겟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현재는 피봇이기 때문에 피봇 포인트로 왼쪽에 있는 걸 선택하고 그리고 지금은 센터로 잡아줘야겠죠. 박스의 센터. 그리고 축은 XY 축이 될 겁니다. 됐어 민수야. 이해가 됐냐고.
어? 네. 그 다음에 피봇의 위치를 고정됐기 때문에 피봇 편집을 끄게 되면은 이 주전자의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 니네가 이런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앵글 스냅 잡고 시프트 90 한 다음에 개수 3개 하면은 다음과 같은 복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너네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이 친구의 좌표는 무조건 피봇 중심이야. 이 오브젝트의 좌표는요 여기에요 여기. 어? 우리가 F12키 눌러서 볼 수 있는 이 절대좌표의 위치 있죠. 어? 그건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피봇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루미온으로 넘겼을 때 모델링 안 보인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거 피봇이 원점에 멀게 모델링 해가지고 피봇이 쫙쫙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피봇의 개념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해줘? 음. 그래서 이런 어떤 무게중심의 개념을 설명해 드렸고 이게 또 왜 중요한지 영윤아 좀 얘기해 줄까? 음. 아니 만약에 좀 다른 거 더 하고 싶으면 말해요. 그리고 다른 거 더 해줄게. 어? 어. 어. 자, 니네들이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를 알려줄게. 자, 여기다가 스피어를 하나 내가 그려볼게. 아, 스피어가 아니라 실린더를 하나, 티포선 하나 그려보자. 박스 하나 그리자 간단하게. 하나는 탑에서 그리고요. 음? 하나는 박스를 프론트에서 그려볼게. 같은 박스입니다. 그리고 이 박스에 버텍스를 이 밑면을 높이가 0이 되도록 맞춰줍니다. 이렇게. 왜 이래 또. 두 개는 그냥 동일한 형태예요. 박스 두 개인데 니네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의자 사이즈를 줄이거나 오브젝트 사이즈를 줄이거나 이런 작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 아 스케일이 안 맞는 것 같아. 나 이거 의자 사이즈 줄일래.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로 줄인다. 줄이면 바닥에 뜨지. 바닥에 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또 이거 붙여야겠지. 그지? 이번에 또 봤더니 너무 작게 했어. 조금 더 키워야 돼. 조금 키워. 지금 또 붙여야 되지 이거를. 이 작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 니 스케치도 많이 해봤잖아. 민수야. 아 민수는 군대 갔다 왔지. 그래. 민수는 삽질을 했겠다. 미안하다. 그런데 니네가 이 피봇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잖아. 피봇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이 노가다를 안 해도 돼요. 이 바보짓은 안 해도 돼. 왜냐면 만약에 이 무게중심 자체가 피봇 자체가 중심 자체가 바닥면에 붙게 있게 되면 바닥면에 붙어 있지. 그럼 니네가 스케일을 조정해 주잖아. 그러면 바닥면을 중심으로 커지고 작아지고 하게 된다고. 이렇게. 굳이 키우거나 작게 했을 때 위치를 수정해야 될 일이 없어. 왜냐면 피봇이 바닥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래.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피봇이 중앙에 있지, 센터에 있지. 이러니까 니네가 사이즈를 키우거나 줄이게 되면은 얘를 중심으로 키워지거나 줄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얘를 편집할 때마다 붙여줘야 된다, 바닥에. 이렇게. 그래서 니네가 의자라든가 이런 거를, 직기라든가 이런 거를 편집할 때
편집할 때 피봇의 위치 정도만 딱 수정을 해두면 스케일 작업하기가 정말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중심에 있으면 배웠잖아. 하이라키, 어펙트 피봇 온리, 알트 A, 클릭. 어? Y 쪽으로 지금 위아래니까 미니멈이야, 맥시멈이야. Y 쪽으로 위아래잖아. 어? 미니멈. 미니멈. 그래. 오케이 눌러주고. 이게 피벗의 위치를 바꾸고 직후에 이렇게 단위를 좀 바꿔줘야 돼. 편집 단위를.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을 확인해주고요. 이렇게 확인해줘서 정확히 됐는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 피벗을 종료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피벗의 위치가 아래쪽에 붙게 되지. 그러면 그런 아까 똑같은 노가다 없이 바로 이렇게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지. 어? 알았지? 요거 실습해보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좀 이 테이블 중심으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피봇을 한번 이 테이블 중심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같이 한다. 하이라키 메뉴에서 어펙트 피봇 온리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의자의 피봇의 위치를 수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 원의 중심에 갖다 놓기 쉽지 않잖아. 그래서 이 피봇을 선택한 상태에서 Alt A를 눌러서 얼라인을 적용시켜준다. 그래서 X, Y 모두의 피봇 포인트가 센터로 오게 만들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피봇을 활성화시키고 Alt A를 눌러서 이 탭을 클릭한 거야. 정화는 어딨니? 정화야, 최정화. 이렇게 되면 피봇의 위치가 센터로 붙게 되고 이 상태에서 해주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WER을 니네가 눌러주면 좋아요. OK 누르고 일단 Alt A 이 얼란 옵션을 적용을 시켜주고 OK 눌러서 이 상태에서 WEA 눌러서 피봇의 위치가 정확히 왔는지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지금 로테이트지. 그러니까 로테이트의 단축키 2를 누르면 되겠지. 2 왔네 그지? 2를 눌러서 확인해보고 어펙트 피봇 온리를 비활성화 시키게 되면은 이 의자의 피봇 자체가 테이블의 센터로 오게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 스냅을 끄고 앵글 스냅을 킨 상태, 스냅이 꺼있고 앵글 스냅을 비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고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 복사가 되겠지. 90도. 개수는 한 3개? 그러면 이런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피봇. 다 미러. 미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캐드의 미러하고 똑같아. 캐드하고 미러하고 똑같은데 여기 보이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의자가 대칭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걸 만약에 카피하고 싶으면 카피 누르고 축을 지정할 수도 있고 OK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미러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너네들 맥스에서는 미러 웬만하면 쓰면 안 돼. 되게 귀찮아져. 그래서 미러하고 비슷한 친구 뭐 있었냐 민수야. 미러하고 비슷한 애 뭐 있었어? 근데 미러 쓰지 말고 뭐 쓰라고 했지? 그래 시메트리. 그래서 미러 말고 웬만하면 시메트리 써라. 그 미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아마 이거 17 버전이라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다. 잘 봐. 버그야.
이거 왜 안 생겨? 이거 원래 선택 안 돼야 되는데. 잘 선택된다. 문제 없네. 근데 이제 공간 만들 때 튀어나올 거야. 그래서 미러를 하게 되면은 이게 피봇 자체도 미러링 되기 때문에 면이 뒤집혀 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화면의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해. 그래서 웬만하면 미러 하지 마세요. 큰일 아니면. 음. 근데 하고 싶어 코디네이션 시스템. 뭐 지금 하고 나중에 또 하면 되지 뭐, 그지? 영윤아, 그럼 되겠네. 지금 하고 나중에 또 하면 되겠네. 어. 그래서 이 레퍼런스 코디네이션 시스템을 잘 봐. 이게 뭐냐면 이 실린더가 있고 위쪽에 이렇게 판이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 실린더 형태로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XYZ로 이렇게 움직이는단 말이야. 로테이트 무브로 하게 되면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 맞지? 아니면은 뭐 탑에서 움직여도 뭐 이렇게밖에 안 움직이지.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하고 싶은 게 얘를 여기에 붙이고 싶은 거야. 얘를 이동해서 여기다 붙이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기지모 형태가 이렇게 생겨 있으니 얘를 기울어진 방향에 맞춰서 위로 올릴 수가 없지. 물론 누님적으로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런데 이 트랜스폼 기지모 형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요 무빙을 하는 이 기지모 형태를 트랜스폼 기지모로 하는데 이 형태를 어디에 맞출 수 있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회전시켰지. 이렇게 회전시켰단 말이야, 실린더를. 회전시키면 분명히 그 실린더에는 피봇이 있었을 텐데 그 피봇의 위치도 같이 회전이 되는 거야. 피봇도. 이렇게 회전돼 있다고. 보여? 보기만 해 하지 말고. 그지? 피봇도 같이 회전이 됐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피봇의 기울어진 형태하고 이 트랜스폼 기지모 형태하고 맞추고 싶은 거야. 만약 그걸 맞추면은 이 위쪽으로 정확히 위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잖아. Z축 방향으로. 그래서 이 트랜스폼 기지모 형태를 기울어져 있는 피봇의 형태랑 맞추는 그 명령어가 어디냐면 코디네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요. 여기.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오른쪽에 보면 뷰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메뉴 중에 뭐냐면 로컬이라는 시스템을 이동하게 되면 돼요. 로컬. 로컬을 이용하게 되면 피봇의 형태하고 트랜스폼 기준의 형태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기울어진 형태를 유지하면서 무빙이 가능해. 어떻게? 이렇게.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여기 보이는 이 메뉴 중에 로컬이라는 친구를 선택하면 된다. 로컬. 하게 되면 축의 위치가 피봇과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 그리고 스냅을 붙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서 무빙하게 되면 딱 갖다 붙겠지. 하나, 유나, 지아 다 지금 캠 켜라 얘들아. 캠 끄지 말아라.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보통은 이거를 로컬로도 많이 쓰고요. 로컬로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거를 쓸 때 좀 명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항상 얘기하잖아. 맥스는 쓰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민수야?
그래. 되돌려 놔야 돼. 쓰고 나면은 이거를 다시 원래 메뉴인 뷰, 화면을 바라보는데 트랜스폼 기준으로 맞추는 뷰라는 형태로 돌려놔야 돼. 이상하게 움직여의 질문의 답이야 이게. 원래 쓰고 나면 돌려놔야 되는데 안 돌려놔서 그래요. 로컬 로컬 호성아 음 민서 됐어? 로컬? 됐어 안 됐어 민서야? 아, 됐습니다. 다음 자 방금 배운 거 해보자. Alt Q를 누르고 Alt Q를 눌러서 이 실루너만 낭리 상태에서 모디파이어에서 폴리곤의 위쪽의 폴리곤을 선택했어. 현재 선택되어 있는 폴리곤에 포함된 버텍스를 셀렉트하는 방법 뭐였냐 호성아? 뭐 누르고 단위를 전환하지? 컨트롤 누르고 단위를 전환하게 되면 현재 폴리곤에 포함되어 있는 단위를 선택할 수 있었지. 컨트롤 누르고 버텍스 누르게 되면 이렇게 버텍스 단위가 선택이 되지. 그리고 end isolate를 해준다. isolate를 종료해줘. 그러면 다음과 같은 셀렉트가 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버텍스를 선택할 때를 위해서 니네들한테 편집 단위에서 컨트롤 누르고 단위 전환하는 걸 알려준 거야. 만약에 이거 셀렉트 해봐. 이거 셀렉트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클릭을 몇 번을 해야 되니? 알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내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아까와 같은 형태대로 이 방향 트랜스폼 기지모의 위치를 유지시키면서 그 트랜스폼 방향대로 트랜스폼 방향의 위치를 기지모하고 일치된 형태로 버텍스를 이동해서 여기에 붙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형태는 로컬이었으니까 로컬로 해보자. 로컬 안 돼요. 안 된다. 버텍스 단위에서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짐벌이란 친구입니다. 짐벌 아래쪽에 로컬 아래쪽에 짐벌을 선택하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무빙을 하위 단위 버텍스나 엣지에서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스냅을 이용해서 붙일 수 있다고.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기울어진 형태를 유지하면서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이런 방법이 되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쉬운 거야 이게. 이렇게 되면 이동이 됐고 다 했으면 버텍스 종료시켜주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코디네이션 시스템도 원래 형태 뷰 바라보는 기준으로 트랜스폼 기준으로 위치시켜라. 이 형태로 메뉴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된다. 채팅